당회로 나간 민주당 국정조사는 여전히 뭐 트집이 가득한데 대통령 나오라. 네. 그래서 또 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뭐 몇 명 만나냐 놓고 또 아웅다웅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청와대 진용을 바꾸면서 이제 하반기 국정 운영을 지금 다 잡고 나섰지만 아직 정치권 다툼은 가닥을 못 잡은 모양인 것 그래요. 같습니다. 자, 여야를 넘어 3선의 국회 경력을 가지신 이영일 전 의원과 함께 풀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네, 민주당이 처음에 단독 회담을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뭐 3자 회담 얘기로 갔다가 청와대가 또 뭐 여야 대표의 원내대표까지 5이 만나자. 그때 김한길 대표는 안 된다. 영수회담으로 가자. 무슨 꼭 남북회담 같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어떻게 박 대통령이 이 5자 회담을 들고 나온 것은 상당히 그 좋은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환영합니다. 근데 다만 앞으로 국회는 특히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도 자주 가져야 하고 더욱이 원내 문제를 다루는 원내 대표와의 회담도 자주 가져야 하고 경우에 따른 상임위원장, 간사들과의 모임도 가져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네. 자기의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국회에 다루는 데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앞으로 국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정치 현안을 풀려면은 네. 회담을 많이 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5자 회담을 제안한 거 보니까 비서실장도 교체됐고 정무수석도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 유도를 위해서 5자 회담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김한길 대표께서 처음에는 그걸 제안했잖아요.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여야 3자 회담도 했고 그런 얘기를 제안을 했는데 이 한참 가두투쟁, 장외투쟁을 하다 보니 지금 어떤 식의 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는 명확한 자기 입장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가는 원래 데모를 한참 하고 장외투쟁을 하다 보면은 투쟁 목표에 이 변증법적인 변화가 생겨요. 그렇죠. 그렇기 외부 세력도 때문에 개입이 되고 하니까. 처음에는 국정원 개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장외투쟁을 압력을 가했는데 대중과 합세하다 보니 변증법적인 목표 변화가 생겨서 지금 말은 못하지만은 정권 대선 불복 투쟁으로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해서도 자기가 얻어야 할 이익이 명백하지 않고 네. 3자 회담, 5자 회담을 해서도 쟁취해야 할 목표가 불분명한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정계의 현 주소가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형식을 놓고 지금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3자냐 5자냐 아니다 다시 단독 회담을 하자라고 지금 김한길 대표가 말을 했는데 자 5자 회담을 청와대가 제안한 5자 회담을 거부한 것을 가만히 놓고 보면 결국은 최경환 원내대표 빠져라 이런 속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뭐 반드시 그런데 뭐 영수회담을 통해서 야당의 리더십으로서의 김한길 대표의 입지가 설 것인지 3자 회담을 했을 것인지 자기가 얻어야 할 이익을 명확히 정의할 때까지 조금 헤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외투쟁과 대화 협상투쟁을 병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통해서 어떤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당원들을 승복시킬 수 있고 지금 장외투쟁을 처리할 명분을 찾을 수 있다는 명확한 전망이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헤매는 국면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여당의 정치적 발의가 필요하죠. 결국은 정치적 발의가 뭐냐면 야당의 요구를 대폭 승복해 주는 것을 과거부터 정치적 발의라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정치적 발의를 나는 지금 여당이 지금 발휘할 단계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 김한길 대표가 어떠한 제안을 해온다면은 그걸 신중하게 받아들여야지. 무조건 내가 내놓은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만 들어라.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발의가 지금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 자체 스스로 목표가 지금 설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회담을 제안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오자회담을 제안을 하니까 지금 나오는 의견들이 박영선 민주당 의원, 자, 여왕님 주재 회의에 야당이 들러리를 세우겠다는 모략이냐라고 얘기를 했고,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 도대체 타협의 정치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라고 지금 발끈하고 나섰는데, 자, 김한길 대표는 그렇다면 지금 목표가 뚜렷하진 않지만, 그럼 박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그 전에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과를,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을 지금 회담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애초에 제안을 했을까요? 그게 지금 방금 박영선 의원의 표현은 일종의 막말이고요. 또 타협의 정치, 회담을 제의하는데 타협의 정치를 차릴 길이 없다는 것도 일종의 막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국정원 댓글 때문에 대선에 영향을 준 국정원 댓글이 대선에 영향을 줬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나온다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하면서 잠재적으로는 대선 불복 논리에 지금 우리 김한길 대표가 참 상당히 말리고 있는 그런 가치 감정이 혼재되고 있는 나는 그런 상황 같아요. 아, 지금 뭔가 강경파에서 지금 말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이 이제 뭐 여야 막론하고 원칙만 내세울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와대는 뭐 지금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 관여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솔직히 뭐 이렇게 계속 질질 끄면 여당하고 청와대가 더 책임이 커질지도 모르니 영수회담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여당은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집니다. 네.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대한민국의 모든 잘된 일, 못된 일, 거기에 대한 무한 책임은 대통령한테 위속되고 또 여당한테 책임이 귀속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만일에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은 야당은 오랫동안의 잘못된 습관으로 되돌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야당의 투쟁에 불이 붙으면은 국민의 입장, 국민의 처지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부, 여당, 대통령을 아주 효과적으로 괴롭히는가. 거기에 승부수를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걸었던 참 투쟁의 빛나는 유산인데 이 유산을 극복하면서 새맛이 나는 야당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지금 김한길 대표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네.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김한길 대표의 그 입장을 좀 수용해주는 청와대가 수용해줘야 된다. 네, 그런 아량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김한길 구출작전. 그렇죠. 아까 구출작전이라는 네. 좀 과도한 표현이고 그건 점잖지 못하고 네. 김한길 대표도 상당한 수준의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타협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했습니다만 장외투쟁을 시작 안 해야 할 투쟁을 시작했어요. 장외투쟁에 말려들면은 투쟁 목표가 변증법적으로 변화해가지고 자기가 의도한 것과 정반대로 갑니다. 예를 들면 4.19 당시도 처음에는 부정선거 규탄이 나중에 정권 퇴진운동으로 발전했잖아요. 이제 투쟁 목표의 변증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친노 세력의 장외투쟁을 밀고 나가는 근본적인 저희가 거기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변증법적인 지금 장외투쟁으로 발전을 하기 전에 빨리 청와대가 통 크게 제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니시아티브가 필요하다 그거죠. 그런데 지금 어제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지금 첫 청와대 2기 비서진과 했던 첫 국무회의에서요. 자,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지금 잠잠했던 그 NLL 사건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다시 들춰내서 논란을 더 부추기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오히려? 사초라는 표현은 상당히 정근대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국가 기록원이 보호해야 할 중요한 문건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노출됐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모른다고 묵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된 형법에 의해서 검찰이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도 모른다. 모든 걸 정치화시킨다. 위법 사항이 발견됐는데 이걸 정치화시켜버린다면은 법치가 실종되는 거예요. 네. 이제 법치의 실종이라는 것은 통치의 실종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사초 폐기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야당에 대해서는 통 크게 지금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NLL 문제는 NLL 문제대로
NLL이 담고 있는 내용, 만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NLL을 포기한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 그 문제는 그것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네네. 국가기밀문서의 증발 문제는 그것은 거기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서로 섞어서 다루면은 아무것도 해결점이 못합니다. 이제 그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마 대통령의 어제 발언의 진위가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네,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에서 즉각적으로 지금 반발 발언이 나왔는데, 자, 김관영 대변인 발언을 보면요. 자, 국정원 국정조사 물타기 시도 아닌지, 또 검찰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 여기에 문제의 핵심에 지금 놓여있는 문재인 의원 트위터에 오랜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자, NLL 볼 논란의 진실은 안보를 대선 공작과 정치 공작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그래서 국기문란이 아니냐. 박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야 할 것은 이 NLL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다. 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지금 국정원 대선 개입에 지금 올인하겠다는 건데요. 자, 이미 대선도 이미 끝날 대로 끝났고 지금 잔뜩 파헤친들 어떤 이득이 있어서 이렇게 다 민주당의 전략은 뭘까요? 처음에는 민주당이 친노 입장과 민주당 입장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친노 입장은 어떠한 방식인지 국정원의 댓글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고 그걸 강조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변수를 개발하는데 지금 정치인 목적이 있고, 민주당은 대선 불복이라고 해봤자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선 개입을 명분 삼아서 국정원을 개혁하자. 이게 국정원 개혁이라는 것은 정권 소장에 관계없이 네. 국가기관으로서 국정원이 존속 발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그러면서도 정치로 중집시킬 수 있는 그런 국정원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선물하자. 네. 그게 아마 민주당의 입장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이제 혼합이 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보면 거기에 또 장외투쟁, 거기에 또 친북 좌파들의 가세, 이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지금 장외 집회의 성격 자체가 민주당이 장초 생각했던 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지난 주말에 촛불 집회 보면요. 네. 피켓 나온 것 중에 국정원은 때강도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라 아웃 뭐 팻말을 통합진보당 보면요. 민주당 천막당서 이렇게 한 10몇 미터 앞에다가 그 유세차 놓고 지금 집회해요. 민주당은 여기다 금 긋느라고 뭐 사진 같이 안 찍히려고 애를 많이 쓰던데 금이 안 거질 것 같은데요? 장외 투쟁을 하려면은 효과적으로 장외 투쟁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중동에서 보는 자스민 혁명 봤잖아요. 처음에 내태웠던 부패 반대 투쟁이 정권 퇴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항상 조심하게 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왜 지금 야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 지금 국정원 때문에 불평과 고통을 받는 국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네. 과거에는 중앙정보부, KCIA, 안기부 할 때는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네. 그 존재에서 피해를 봤는데 가서 맞고 나왔죠. 네, 지금은 그러한 국정원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네. 국정원 때문에 선거가 왜곡되었다랄지 선거 결과가 달라졌다랄지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 그게 실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실감이 안 되는 문제지 실감 있게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구호를 붙이고 거기에 말을 달지만은 그것이 아무런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걸 계기로 해서 참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려고 하는 그 친노들의 그 상당히 그 안간힘, 그 어떻게 보면 애잔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치는 그렇게만 풀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민들과 나라가 처한 이 경제 난국을 보세요. 일본의 우경화 경영이 몰고 오고 있는 우리에 대한 안보 부담. 과연 우리가 일본의 해군력과 우리 해군력이 과연 독도를 지킬 수 있느냐. 네. 또 지금 전세값이 올라가고 서민들은 다 죽겠다. 물가는 비싸다. 홍수는 나가지고 모든 것이 어려워진대. 이런 국민들의 실존적인 생활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계속 아무 이유도 없는 국정원 하나만 물고 늘어지고 있는 이 답답한 정치. 그러니까 이 보기 싫은 정치를 희망의 정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은 여당도 발휘해야겠고 야당도 발휘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컨센서스를 만드는 것이 이번에 영수회담이 겨냥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럼 지금 민주당의 김한길 의원, 장애 집회 나가서 동력도 못 얻고 있고, 영수회담 제안했더니 청와대가 좀 무시하고 있고, 자, 당에서는 지도력 부재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민주당 대표라면 어떤 승부수를 지금 던지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당초의 본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정원 댓글 잘 못된 겁니다. 앞으로 댓글 같은 걸 나서지 못하도록 국정원을 개혁할 수 있는 국정 개혁 법안을 민주당이 만들어가지고 정부 여당에 제시하면서 여당의 양보를 받으면서 국정원 개혁이라도 올바른 선물로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네. 그런 야당의 리더십. 그게 나는 김한길 대표가 택해야 할 길이다. 저는 그렇게 애드바이스 하고 있네요. 그러려면 뭐 힘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국회랑 장외 양쪽을 뛰다 보니까 시청 앞에 천막 당사가 사실 좀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일정표를 보면 9월에 예산국회, 추석 연휴, 국정감사, 10월 재보선 할 일이 많거든요. 어떻게 좀 명분을 잘 주면 국회로 복귀해서 말씀하신 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뭐 보세요. 지금 천막 당사인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차떼기 정치를 반성하기 위해서 천막 당사를 쳤던 것과는. 잠시만, 예, 의원님, 여기 지금 잠시만요. 지금 개성공단 관련해서 7차 실무회담 관련해서 지금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김영석 대변인 지금 브리핑하는데.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당국 간 다시 하겠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합니다. 남북 당국 간 회담은 북한 측이 제안한 대로 8월 14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하며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재호 기자님. 수석 대표는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됐. 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홍기인 기자님. 조평동 통화 사항을 보면은 재발 방지에 관한 입장이 있는데 지난 6차 회담 때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문항, 우리 정부의 거듭된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을 평가한다.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튼 회담과 관련돼서는 이제 구체적인 의제 그리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회담에서 논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어렵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 한겨레 예, 일단 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타당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론적인 말씀으로 대신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방금 예. 지금 정부 입장 발표하신 거는 북측에 전달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보도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내용입니까? 일단 보도를 통해서 하고 관련된 절차는 저희가 추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민석 기자님. 예, 그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북한이 알려온 내용이 지금 조평통 특별담화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지 같습니다. 여부하고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사실 그동안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를 했던 게 사태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었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제시한 조평통 특별담화 문구만 놓고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전향적이었다고 평가하기가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튼 이제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의 다 거듭된 당국 간 대화 제의에 전향적으로 나온 것을 평가한다. 이런 총론적인 그리고 또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평가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구체 세부적인 그런 그 아젠다별로 세부적인 평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YTN 김문래입니다. 예. 지금 장관님께서는 뭐 서울로 올라오셨나요? 소식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긴밀하게 서로 협의하고 소통한 그 결과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판문점 채널 끝났나요? 오늘은 닫힌 건가요? 오늘은 끝났습니다. 예. 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홍진 기자님. 네, 지난번 최후 통첩 때 다음 대화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는데요. 그럼 아직도 다음 대화 7차 회담이 사실상 마지막 회담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저희 정부가 최후 통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마지막 대화 제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회담의 차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담을 하더라도 실질적이고 또 진정성 있는 그리고 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 대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밝힌 것처럼 이제 그 8월 14일 개성공단에서 개최되는 실무회담에서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우려하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고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의 북한의 그런 전향적이고 성실한 그런 태도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정부 입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북한의 7차 실무회담 제안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는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통일부 14일 개성공단에서 실무회담, 7차 실무회담을 북한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의원님, 지금 이영애 의원님 지금 말씀 나누다가 저희가 좀 끊기긴 했는데 의원님이 또 90년대, 2000년대 남북 당국 회담을 또 직접 관여를 하셔서 남북 관계에도 정통하신데 자, 이 북한이 지금 정부가 말한 대로 전향적으로 나온 것이 맞느냐? 과연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번에도 또 대화 술책을 벌이는 것인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요소가 오늘 북한 성명을 유도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 정부가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보험금을 지급하면 개성공단에 있는 모든 재산이 정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폐쇄해버린다면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완전히 이미지 크라이시스가 되고 어느 외국으로부터도 외자를 주지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정세 변화는 이번 7월 27일 소위 그 정전협정 60주년 기념행사에 네. 중국의 이유엔차오 네. 부주석이 방문했습니다. 그때 아마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애드바이스가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5가지 항목이 중국의 공업지구 모델, 개방지구의 모델입니다. 그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어떠한 정세와도 관계없이 정상화시키겠다. 노동자들 보호하겠다. 재산 보호하겠다. 이것은 중국이 선전 공업지구 만들 때 썼던 오원칙을 이번에 북한이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보니까 이게 중국의 영향력과 이번에 우리 정부의 최후 통첩 비슷한 완전히 보험금 지급 결정 이 두 가지가 북한에 작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폐쇄 이익과 네. 정상화 이익을 비교한 끝에 결국 정상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술책이라는 그 가능성을 배제는 못합니다. 네. 하도 예측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전체적인 국면에서 내외 정세의 수요에서 보면은 이번 개성공단 문제는 정상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고 정부의 평가가 저는 옳은 것 같다고 믿습니다. 개성공단 문제, 실무회담 문제는 그대로 북한이 자기네가 이득이라고 판단을 하니까 또 미중의 압박이 있으니까 그대로 협상을 해가지고 정상화하는데 뭐 재발방지 약속을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북한 핵 문제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그대로 가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핵 문제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핵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해결할 과제고 네. 우선 개성공단 문제 자체는 이 자체로 해결해야죠. 예, 저 잠시만 저기 개성공단 입주자협회 발표가 지금 있는데요. 한번 북측이 들어볼까요? 제안한 실무회담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적극 환영합니다. 하나, 우리 정부는 북측의 실무회담 제의를 통큰 포용으로 수용하길 바라며 개성공단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 우리 입주기업들은 부식화되고 있는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설비 보수팀이 즉시 방북하여 정상 가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번 얘기를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나가서 어느 정도 북한이 이거 옛날처럼 흔들 수는 없겠다 한 것 같은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보다 선배고 여당 대표보다 선배고 대법원장하고 동기인 진짜 이 부통령급 비서실장하고 가닥을 잡으러 나섰는데 네. 지금 남북 문제 또 잔뜩 꼬인 전국 풀어갈 수가 있을까요? 새 진영으로? 지금 김비춘 비서실장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대체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근 40년 동안 정계 관계에서 아주 성공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또 그냥 단순히 무슨 빽이 좋아서 출세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경력을 쭉 생각해 보면은 검사 출신으로서 법무장관까지 했기 때문에 검찰로서 검사로서도 완전히 성공한 분입니다. 또 국정원의 보좌관도 갔다가 대공수사국장까지 했기 때문에 대공 문제에 대해서도 밝고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밝은 분이에요. 또 정치로서 3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분의 살아온 일생을 보면은 첫째 국민에게 겁주는 정권으로부터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권으로 바뀔 때까지 쭉 현장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의 성격을 비교적 정확히 알고 또 그 나름대로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활용만 잘한다면은 상당한 실적을 낼 수 있는 분인데 사실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왜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기대가 큽니다만은 또 그분이 지금 살아오 성공하는 방식이 또 항상 또 실패하는 방식이에요. 네. 과거의 정치 과정보다는 힘으로 문제를 풀었던 그런 경력의 소유가 네. 현안 문제 타결에 있어서 역기능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빼고 본인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한번 사심없이 봉사하겠다. 네. 그런 철학을 가지고 나오면은 국민에게 상당히 실망시키지 않고 좋은 활동을 하지 근데 않겠는가.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이른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는 대통령 앞에서 할 말을 할지 또 부통령급 비서실장이라고 하니 검찰, 정부 부처 다 이게 비서실장 눈치를 보다 보면 청와대가 부담을 다 안게 되지 않을지 생각할 게 사실 많은데요. 그런데 대통령제가 성공하려면은 청와대는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청와대 비서관들이나 내각의 강요들이 모두가 다 어찌하오리까 하는 족속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찌하오리까 보다는 자기가 할 일을 같이 하면서 대통령과 뜻을 같이 오고 서로 동지애로 뭉쳐서 국정을 풀어가는 그런 자세를 갖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은 이번에 새로운 팀워크는 괜찮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개성공단 문제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는데 저희 지금 장애로 나간 꼬인 정치도 좀 이런 식으로 좀 가닥을 좀 잡아갔으면 하는데 예. 자 지금 장애로 간 정치 2008년 광우병 사실상 파동을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자 거리로 나선 이 정치 현안들 좀 제대로 가닥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08년처럼 또 굴복할까요? 제가 볼 때는 쉽게 굴복할 사람 같지 않기 때문에 장외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장외로 압력을 가하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잘못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문제를 본인 스스로 입으로 일으킨 부분이 있어요. 미국 가서 네.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미국 측의 광우병 수입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고 받아들였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선동이 따라 붙으면서 국민적인 분노를 유발했는데 이번에 국정원 댓글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영향을 줬다고 믿는 국민이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야당이 동원의 정치에서 노력을 많이 보입니다만은 큰 성과를 얻기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우병처럼 대통령이 대중 여론에 굴복하는 그런 비참한 광경은 우리 국민들이 잘 보기 힘들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네요. 그래요. 뭐 부통령급 비서실장이 나선다고 하는데 더 이상 탐낼 게 없이 정말 소신껏 할지 세상 달라졌는데 혹시 옛날 생각만 한다 소리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